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정말 가고 싶었던 가구 공방이 있었는데 거기는 제가 지원 공고가 뜰 때마다 지원했거든요. 심지어는 아르바이트생 뽑는다고 할 때도 지원했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때 나중에 사장님이 저한테 따로 이메일을 보내셨는데 점잖은 메일이었는데 결론은 그거였어요. 나이 많은 사람하고 일 안 하니까 더 이상 지원하지 마라. 근데 극복이라기보다 어쩔 수가 없는 게 처자식 있고 하니까 제가 마냥 거기에 이렇게 그러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어떻게든 나는 구해야 돼. 그래가지고 안 되면은 정말 소위 말하는 노가다라고 하죠. 막노동이란 나는 해야 된다. 이렇게 절박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현재 이케아에서 카펜터로 일하고 있는 변성일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71년생이고요. 혹시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지금 이제 딸하고 아들 해서 네. 둘 다 지금 중학생이에요. 아, 중학생? 결혼 늦게 했어요. 아, 그러면 40에 어떤 이 사무직, 그때 당시 사무직이 어떤 직종이셨을까요? 좀 불안한 직종이셨나요? 학교를 졸업을 하고 네. 큰 회사는 아닌데 영업부 쪽으로 들어가서 일을 했어요. 그 당시 그 회사 입장에서는 새로 이제 시작하는 사업에 대한 관리자가 필요해서 제가 이제 그 일을 시작을 한 거였는데 좀 개인적으로는 그 일이 좀 재미도 없고 너무 의미도 못 찾겠고 저한테는 좀 그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 사무직 일이 내 적성과 맞지 않는구나 라는 걸 그때 이제 깨닫게 됐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사실 계속 뭔가 다른 데 마음이 가 있으면서 그 일에 그렇게 열심히 할 수는 없었던 이제 그런 시기였죠, 저한테는. 그러면 그때 자녀가 있으셨나요? 네네네, 어렸죠. 몇 살 정도 됐어요? 제가 딱 결심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가 저희 둘째가 막 태어나고 나서 얼마 뒤였어요. 첫째가 2살, 둘째가 막 태어나고 나서.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무모했는데 그때는 제가 어떻게 하든 좀 이 상황을 좀 바꾸고 싶다는 그런 열망이 커가지고 그 어려운 걸 제가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앉아서 막 제 앞에 컴퓨터에 막 엑셀이 막 쭉쭉 올라가는 그 엑셀 표를 보면서 이게 나한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고 이게 도대체 뭘 하는 건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 생활을 오랫동안 해야 된다는 것도 너무 답답했고 싫었고 또 그나마 이 일도 하다가 언젠가는 쫓겨나듯이 이렇게 그만두는 그런 상황이 온다 생각하니까 그거는 제가 더 싫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은 그 학창 시절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희의 가장 큰 목표는 대학 입학이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저희 부모님들도 뭐 대학만 좋은 데 가면 너희는 인생은 뭐 편해진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도 인생의 목표가 대학이었고 그 이후에 제 삶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당연히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회사를 갔고 근데 막상 일을 해보니까 이게 저하고는 너무 안 맞는다는 생각이 강했었죠. 어릴 때부터 만드는 걸 좋아하고 하니까 저는 사실 그런 쪽 관련돼서 일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 어르신 세대는 그런 게 있잖아요. 기름밥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그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특히 저희 어머니는 그런 거보다는 그냥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소위 말하는 이제 뭐 고시 패스하고 뭐 좋은 직업 이것만 저한테 많은 말씀하셨었죠. 그때 그러면 사무직을 다니면서 이 카펜터 일 쪽을 목공 이쪽을 경험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아예 끊고 그냥 하신 거예요? 저희 그 둘째가 태어났을 그때 상황이 저희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특히 저희 아내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 둘도 키워야 되고 또 제가 없을 때는 집안 살림도 해야 되고 또 거기다 본인 일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너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나랑 같이 하자. 집안 살림하고 육아를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그때 아예 하던 일을 다 그냥 그만뒀죠. 예. 그러면 가장 이제 제가 듣고 나서 드는 의문은 수입이잖아요. 네네.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생활비가 있을 텐데. 맞습니다. 이걸 어떻게 좀 충당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희 와이프도 이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와이프의 그 수입에 이제 의존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제 뭐 이렇게 직업을 바꾸는 그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라는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조금만 참고 대신에 그거죠. 살림과 육아를 내가 좀 많이 부담을 하면 이제 저희 와이프는 저 프리랜서니까 좀 더 일을 많이 할 수 있겠지 하고 와이프랑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일단 한번 해보자. 그래서 뛰어든 거죠. 그 상황을. 네. 뭐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할 때는 뭐 1년, 2년 안에는 내가 자리를 잡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죠. 근데 실제는 어땠어요? 그 기간 안에 뭔가 자리를 잘 잡으셨나요? 아니면 기간이 좀 더 오래 걸렸어요? 원목 가구 제작 교육을 받고 뭐 공방에 취업을 하고 여기까지는 제가 생각했던 대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질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게 막상 그 원목 가구 제작 공방에 취업하는 게 좀 이렇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게 왜냐 아까 말씀하셨지만 늦은 나이다 보니까 나이는 있는데 경력은 없는 사람을 안 쓰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디 알아보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제가 네. 그 원목 가구 제작 공방만 그런 관련된 업체만 거의 100군데가 넘게 이렇게 이력서 보냈어요? 이력서를 보내고 했던 것 같아요. 안 되더라고요. 근데 40인데? 네.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정말 가고 싶었던 가구 공방이 있었는데 거기는 제가 지원 공고가 뜰 때마다 지원을 했거든요. 심지어는 아르바이트생 뽑는다고 할 때도 지원했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때 나중에 그 사장님이 저한테 따로 이메일을 보내셨는데 점잖은 메일이었는데 결론은 그거였어요. 나이 많은 사람하고 일 안 하니까 더 이상 지원하지 마라. 그러면 그때 어떤 감정이 드신 거예요? 그 메일을 딱 받고 나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 헛된 일을 내가 꿈꾸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완전 이런 허탈감, 낙담 엄청 심했을 것 같아요. 판단을 내가 잘못했구나. 이 생각과 함께 나는 끝났다. 이런 절망감이 심해가지고 그거를 좀 털어내는 게 좀 많이 힘들었죠 그때. 그럼 그때 어떻게 다시 극복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극복이라기보다 어쩔 수가 없는 게 처자식 있고 하니까 제가 마냥 거기에 이렇게 그러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든 나는 구해야 돼. 그래가지고 안 되면은 정말 뭐 소위 말하는 뭐 노가다라고 하죠. 막노동이란 나는 해야 된다. 이렇게 절박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어쨌거나 그때 할 땐 하더라도 일단 이 일을 지금까지 배웠으니까 구해보자 해서 계속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결국은 어떤 공방 하나에 들어가긴 했죠. 그 사장님은 그때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자기는 젊은 사람 별로 안 좋아한다. 책임감도 없고 자기는 오히려 나이가 든 사람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공방에서 이제 일을 할 수 있었는데 근데 그 공방도 사실 별로 좋은 공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를 그래도 만족스럽진 않지만 계속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네요. 제 입장에서는 하여튼 여기서라도 어떤 경력을 쌓아서 더 좋은 데가 있으면 가자 이제 이런 생각이었는데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 저처럼 기술직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내가 기술을 가르쳐 줄 테니까 열정 페이를 네가 좀 감수를 해라. 아마 이런 데가 있을 거예요. 지금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데는 가시면 안 된다. 열정 페이를 요구하는 그런 곳은 가면 어떤 것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저는 결국엔 정말 낮은 임금을 감수하고 배웠던 그 기술이 저한테 별로 의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젊은 사람한테도 해당되지만 그렇죠. 나이를 어느 정도 중년에 어떤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배우고 그걸 갖고 수입을 만들기 위해서 열정페이를 요구하는 그런 곳에 가지는 마라. 근데 절박하니까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그랬죠. 절박해서 갔는데 네네. 제가 그게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나중에 제가 도편수 어른하고 잠시 일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도편수가 뭐냐면 네. 한옥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그 대목수로 하시는 그런 대단한 분이죠. 다행히 운이 좋아서 그분하고 잠깐 동안 일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나중에 그분하고 일하면서 제가 처음 저의 장비를 쓰는 모습을 딱 보시더니 첫 마디가 그분이 너는 일을 잘못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장비 쓰는 것도 그렇고 공구 쓰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하면 네 몸에 무리가 가고 네가 다칠 위험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공방에서 배운 대로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엔 그렇게 되고 나니까 결국 나는 낮은 임금에 이용만 당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굉장히 좀 마음이 안 좋았죠.
다시 지금이 아니라 그 결정을 해야 되는 40대로 다시 돌아간다 하면 똑같은 선택을 하실 거예요? 지금 경험해봤잖아요.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를 네. 경험해보셨잖아요. 네. 어떻게 솔직히 하실 것 말씀드리면 같아요? 네. 알고서는 못할 것 같아요. 아, 정말로. 힘들구나, 그렇게. 정말 힘들었거든요. 저희 제 취업과 관련된 그 내용을 많이 다루는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현재 일을 할 때 미리 준비해라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작가님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네네네. 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좋은데 문제는 그게 어렵잖아요.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미리 준비하고 열매가 익었을 때 딱 나와서 그걸 따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설 익었을 때 나와서 뭔가 익기만을 기다리기에는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현재 일을 하면서 뭔가 자신의 노후를 준비한다는 게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정답이지만 그게 어려운데 그렇다고 해서 저처럼 아예 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 맨 땅에 헤딩하듯이 막 이렇게 시작한다. 이거는 제가 보기 더 힘들어요. 일단 첫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인데 근데 사실 경제적인 문제는 제가 어느 정도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뭐 어떻게 넘어갈 수 있었는데 혹시 뭐 좀 돈을 모아놓은 게 있으셨나요 그때? 돈을 모아놨다기보단 그때 저희 이제 집사람이 작가 일을 계속 하고 있고 프리랜서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 뭐 소비라든가 이런 거를 완전히 줄였죠. 생각보다는 좀 어렵긴 했죠. 어려웠고 또 이제 정이 안 되면 뭐 생활비 대출도 좀 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어떻게 잘 버텨왔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경제적인 면보다 더 어려웠던 게 이제 불안감. 정신적인 이제 불안감이 저는 더 심했죠. 이거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 걸까? 내가 제대로 된 선택을 하고 있는 건가? 잘 될까? 이 불안감을 떨쳐내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는. 그러면 공백기가 어느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무직을 할 때 마지막 월급 네. 그리고 카펜터로서 아니면 이제 목공으로서 수입을 처음 받았을 때 그 기간 텀이 얼마나 됐었어요? 그 기간이? 그 원목 가구 제작 교육은 제가 한 9개월인가 였어요. 그때는 수입이 당연히 없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가구 공방을 들어갔지만 그 가구 공방에서의 수입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이케아에 들어가야겠다 해가지고 그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일당을 받는 게 수입이 있었으니까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좀 수입이 그래도 쓸만하다 정도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기간이 그래도 꽤 길긴 했죠. 그래도 연수로 따지면 연수로 따지면 근데 이케아 입사는 몇 년 전에 하신 거예요? 입사는 2018년도에 했습니다. 사무직을 나오신 건 몇 년도예요? 그만둔 게 한 2011년도에 그만뒀으니까요. 그러면 한 7년 정도 네, 그 정도인데 공백이 뭐 물론 중간에 이제 그 네네. 일당을 받는 일을 하시긴 하셨지만 네네. 그 7년을 버티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7년 동안 경제적인 부분보다 더 힘들었던 건 나를 괴롭히는 불안감. 네네. 그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변성일님처럼 중년에 네. 문득 그런 똑같은 고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뭐 불안감도 있고 만족스럽지도 못하고 이게 내가 왜 사는 걸까에 대한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새로운 일을 찾으려고 하는 분들에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변성일님처럼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일단은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할 수 있는지 이거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그게 먼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일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은 갖지 않는 게 저는 좋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것도 제 경험인데 저는 한동안 제가 사무직 일을 한 게 이게 시간 낭비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제 스스로가 야, 이 나이가 돼도 나는 이뤄놓은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 뭔가를 해야 돼 라고 해가지고 조급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결국엔 선택도 좀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힘든 일도 있었고 그런 이제 우여곡절이 많았기 때문에 일단은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일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없이 지금까지 사실 저희 나이 때면 거의 20년, 30년 동안 어쨌거나 그 일을 해왔을 테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좀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요. 스스로 해왔던 일에 대한 그 후회감이나 이런 마음은 안 가지시는 게 좋다. 저는 일단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 그런 마음을 이제 안 갖고 도전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쭉 그래도 참고 그냥 안정적인 현재 일을 계속 해야 될까요? 제가 힘들었던 거 생각하면 사실은 지금 현재 이 일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 그냥 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걸 해야 되는 상황이 되셨다면 일단 저는 자신이 원하는 게 어떤 일인지 안 다음에 그 일을 현재 하시는 그 현직자분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카펜터, 좀 약간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좀 생소한 직업인 것 같아요. 저도 맞습니다. 좀 정확하게 못 알아고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카펜터가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저희 그 이케아 매장 내에서는 저희가 계절별로 아니면 뭐 신제품이 들어왔거나 아니면 뭐 이벤트가 있거나 그럴 때마다 매장과 쇼룸을 계속 바꾸거든요. 예. 근데 그 바꾸는 작업을 하는 저희 그 팀이 있는데 이제 인테리어 디자인 팀이 있어요. 네. 근데 그 팀 내에서 제가 소속이 되어 있는데 그 팀에 저희 카펜터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다 디자이너 분들이세요. 저희 쇼룸이나 매장을 바꾸는 그 플랜과 디자인을 저희 디자이너 분들이 하면 거기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뭐 구조물 벽을 다 철거를 하고 또 새로운 벽과 구조물을 세우고 뭐 페인트 칠하고 바닥재 깔고 뭐 이런 일을 전반적으로 저희 카펜터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직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카펜터 일은 결이 완전히 다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를 쓰는 일에서 네. 몸을 쓰는 쪽으로 이렇게 바꾸신 거잖아요. 나름대로 머리를 쓰는 네. 머리도 디자인적으로 어떻게 배열할지도 이제 구상을 해야 되니까. 디자인은 사실 저희 디자이너 분들이 다 하세요. 네네네. 이제 일을 하면서 일의 순서라든가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도 저희가 많이 좀 생각을 하죠. 수입적인 측면에서, 네. 그러니까 지금 사무직과 지금 기술직 만족도는 지금 이 손으로 만들고 하는 거를 좋아하셨기 때문에 이 원목 가구로 시작을 해서 네. 지금 이케아에 들어가셨는데 네. 수입적인 측면은 좀 어때요? 이 예전에 사무직하고 했을 때와 지금 카펜터로 일을 하실 때? 지금의 수입과 사무직 때 수입이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진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현재 수입이 되게 많다는 건 아닌데 오히려 사무직과 비교하기보다는 사무직 이후에 제가 이제 기술직에 입문해서 받았던 그떤 수입에 비하면은 조금 낮은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제가 받는 수입이. 네. 그러면 노후 준비라는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네. 사무직이 어쨌든 수입이 좀 많은 상태고 네. 지금 카펜터 일은 좀 수입이 적은 상태인데 근데도 뭔가 장점이 있나요? 이 카펜터 일을 하면 뭐 정년이 보장된다거나 뭐 이런 게 있나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네. 사무직으로 있을 때 조금 이 정도 수준이었다면 기술직으로 전환하고 나서 일할 때가 좀 더 높았고요. 그러다가 급여 지금 수준이. 네네. 왜냐하면 그거 일당으로 이제 현장 기술이 일당제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지금 이제 카펜터로 일하면서 조금 더 낮아진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되게 낮다고 뭐 안 좋다고 생각하기도 그런 게 회사에 소속이니까 일당으로 일할 때에 비해서 수입이 좀 안정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 그 현장에서 일할 때 좀 수입이 들쭉날쭉 해가지고 그게 좀 힘들었거든요. 요즘처럼 또 건설 경기 안 좋다고 그러면 일도 없고 하니까 그게 힘들었는데 대신에 이제 그렇게 일하면서 지금 현재 회사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뭐 수입도 안정적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저희 회사에서는 좀 본인이 원하면 정년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잡혀 있어요, 사실은. 예. 그리고 또 제 일이 좀 특수하다 보니까 제가 체력 관리만 잘하면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년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게 이제 만 60세. 네, 저는 65세입니다. 65세까지예요? 네. 좋네요. 네. 그러면 65세까지면 자녀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부터 한 13, 14년 뒤니까 성인이 다 돼 있겠네요. 네네. 그러면 뭐
자녀 리스크는 좀 약간 정년까지 네. 65세까지 일을 하신다고 하면 좀 안정적일 것 같고 네. 그 이후에는 이 일을 계속 하실 건가요? 할 수 있나요? 이 카펜터라는 일을? 저희가 제도적으로 네. 그 이후에도 이제 본인이 원하고 또 회사에서 그런 여건이 된다면 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여건은 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네네. 정년 퇴임을 해도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네네. 활로들이 있다. 네. 예를 들면 어디 쪽으로 갈 수 있어요? 아니 제가 했던 일과 제가 이제 회사에서 받는 그런 그 여러 가지 혜택을 갖다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이외에도 갈 수 있도록 그런 회사에서는 그걸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러면 이제 정년에도 계속 이 일을 계속 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신 거죠? 저는 이 일이 지금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계속 좀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게 제일 재밌어요? 이거 뭔가 이 일을 하는 게 머리도 써야 되지만 네. 몸도 많이 써야 되고 땀도 많이 나야 되고 육체적으로 힘들 수 있잖아요. 네네. 언제 보람을 제일 크게 느끼게 돼요? 뭔가 행복감을? 저는 예전에는 몰랐는데 제가 이 회사에 들어와서 보니까 제가 뭔가 이렇게 예쁜 거를 만들어서 완성시키는 거에 대한 그 보람이 좀 큰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케아의 쇼룸이라든가 매장이 예쁘잖아요, 되게. 그렇죠. 네, 저도 처음 보고 그게 너무 홀딱 반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건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완성이 되고 나서 저희 디자이너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꾸미고 그 완성된 걸 보는 것도 전 너무 좋고 나중에 이제 다 해놓고 고객들이 이제 보면서 이런 집에 살고 싶다 막 감탄사가 터지거든요. 또 그거를 보는 재미도 저는 있고요. 저는 그게 저한테는 되게 보람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뭐 계획이나 뭐 이런 게 있으실까요? 일단 회사 일 열심히 할 거고요. 65세까지. 예, 일단은 65세까지는 뭐 열심히 하고 그 이후에도 할 수 있으면은 체력 관리만 잘 하면은 이 일은 계속 할 수 있겠다. 일단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고 제가 조만간 이사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일만 할 때는 몰랐는데 이제 이사를 해서 내 집을 꾸며야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저런 기술은 좀 내가 미리 좀 배워놓을 걸 이런 것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시간이 되면 그런 기술도 좀 배우고 그게 꼭 돈이 안 되더라도 저희 집을 꾸미기 위해서라도 이제 좀 그런 기술도 배우면서 저는 좀 재밌게 살고 싶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원하는 이사 잘 하셔서 인테리어도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